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5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지금 시장 이거 보시듯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강보합권 출발 이후에 오전 초반 살짝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이후 하루 종일 전반적으로 지수는 밀린 모습이었고, 장 막판에 살짝 끝선 정도만 살려주면서 마감을 시킨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누는 모습이었고, 막판에 살짝 반등이 좀 나왔는데, 뭐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강도적인 측면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가장 하락폭이 컸던 지수였고요. 오늘 이렇게 오전 초반에 분위기가 조금 나쁘지 않았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괜찮다가 러시아 가스 이 공급 중단 소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급락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뭐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아니고 일정 정도 지금 시장의 지수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을 조금은 하고 있는 듯한 모습, 오전에 그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외로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했는데 10시가 좀 넘어가면서 시장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하락을 주도했던 이 섹터라든지 이제 이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이제 에스모 참여 기업들의 경우에 갑작스럽게 10% 이상의 급락이 진행이 되면서 지수를 급격하게 끄집어 내리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뭐 HLB 같은 경우 장중에 이 회사에서 공지를 띄워서 뭐 문제 없다,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 외에 뭐 NK맥스라든지 뭐 그 외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몇몇 개 이렇게 제가 뭐 자세하게 막 하나하나 뜯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크게 어떤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은 악재가 새롭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들이 이렇게 급락을 보일 때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매도량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매도가 결국은 찍어 누르는 종목들의
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 얘네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바이오 섹터 하락을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코스닥 지수는 특히나 더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코스피나 선물 쪽으로도 조금 영향을 좀 주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 지금 금리, 캐나다나 호주 뭐 등의 이 금리 인상이 있고요. 그리고 ECB에서도 유로존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 미국 휴장이고요. 금요일 날 우리나라 휴장입니다. 목요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호적이지 못한 조건들인 거죠.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 요인으로 인해서 급락세, 바이오 섹터의 급락세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굉장히 둔화시키는, 안 좋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위안화 환율이 또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위안화 약세를 보이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달러 지수가 장중 110을 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됐고 1370원을 넘기는 거의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두려울 정도 수준의 이 환율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 초반 정부에서 어떤 구두 개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잠깐 있으면서 안정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 위안화 약세로 인해 가지고 같이 약세를 보였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상태에서 뭐 아무리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 자체도 뭐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꼭 썩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미 통화 수합을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지. 이게 지금 주식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율 문제는 뭐 기업들 전체적인 이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종일 눌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외계인들 오늘 선연물 합치면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고요. 매도 사실 큰 의미 없었었고요. 매수도 사실 뭐 1900억이니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합니다. 다만 환율이 1370원을 넘긴 상태인데도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희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래 대금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거래 대금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7월부터 이 진행되어 오는 상황이 외인들이 꾸준하게 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한국 시장을 조금씩 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추세적인 측면이 아직도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주에 살짝 매도가 좀 있었지만 이번 주 다시 원래대로 좀 복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조금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만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타이어 섹터들 조금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태풍 관련 섹터들, 특히 이제 태풍 같은 경우가 이번 태풍이 거의 뭐 역대급 수준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심지어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지금 그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사진들을 막 올리면서 이 정도로 강하다라고 하면서 뭐 한국 사람들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이런 이제 이 사진들도 올라오고 이러면서 조금 겁을 좀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특히 남부지방에 계시는 분들 지금 태풍이 상륙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반경에 있는 아마도 경남 창원이나 마산, 뭐 부산, 울산 이쪽 지역 쪽이 좀 주요 타겟이 아닐까 싶은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태풍 피해 없으시도록 준비 잘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만족스럽지는 못한 모습이었었고요.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이 차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무방을 비밀번호를 걸어놨잖아요. 하도 광고가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걸어놨는데 일단 비번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영상 밑에 하단에 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비밀번호는 1334입니다. 시장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거나 실시간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요 번호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은 조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차트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 일단 2410포인트는 이탈을 했습니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보면 제가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1차 지지 라인이 2380 정도쯤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3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지금 캐나다나 호주나 20이나 이쪽이 캐나다, 호주, 22 이쪽이 모두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 지금 시장에서 모르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유럽의 가스를 차단을 했는데 유럽으로 넘어가는 가스를 차단했는데 유럽 지역 쪽에서도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어느 정도 비축해 놨어 괜찮아 올겨울 잘 넘어갈 수 있어라고 강경 대응을 하면서 조금 이 대치 상태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일단 시장에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 22 같은 경우에 0.75로 갈 것이냐, 0.5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강도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반영은 지금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우리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나 그리고 금요일부터의 연휴 이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번 주 시장에서는 내일이 화요일인 내일이 최저점을 찍는 날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줘서 정말 다행스러운 게 이제 일말의 기대감이에요. 일말의 기대감인데 오늘 아래 꼬리를 좀 이렇게 달고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내일 오늘의 저점을 안 깨고 돌려주면서 양봉으로 띄워줘서 마감을 하든지 아니면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주는 상황으로 마감을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만약 밀린다라고 하면 오늘의 저점을 깨고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2380포인트 정도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제가 말씀드린 1차 하단이죠. 요 정도 자리까지만 일단 지켜내줄 수 있는 상황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다음 주 CPI 발표 이후에 약간의 반등 그리고 옆으로 기는 시장 안정화 흐름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가장 조금 높은 확률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오늘도 사실 지금 하락한 종목이 지금 뭐 1700개, 1800개 가까이 되는데 하락 종목 수도 상당히 많았고 무엇보다 내용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우리가 시장 하락했었을 때의 상황보다는 조금 이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이 마지막 뭐 매도 클라이막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많이 어려운 구간이고 뭐 태풍도 오고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실은 이 지금 우리 시장에 뭐 최근 1, 2년 상간에 들어오신 분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말고 1, 2년 정도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정도 구간이면 정말 어느 정도 인내심을 보이셨던 분들도 답답하고 짜증나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감정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답답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짧게 보면 1년 한 2개월 정도 됐고요. 길게 보면 지금 1년 한 7, 8개월 정도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계속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금리 인상 상황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증시는 항상 선반영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시장의 눌림이, 그러니까 내년 중반기 정도부터라도, 늦어도 내년 중반기 정도 선부터,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야 라고 했던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지금 최근 연준 의원들 발언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작스럽게 확 좋아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해볼 만한 정도의 상황, 뭐 예를 들어 개별주 장세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뭐 오늘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으면 하락하는 종목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시장이 별로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오르는 종목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종목들 중에 오르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씩 나오면서 그쪽에서 순환 매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 교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구간들로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 마음을 좀 다잡고 잘 이 구간 넘기시기를 현명하게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